위기에 놓인 두 남자가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두 남자죠. 한 사람은 곧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될 것 같고,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아마 다시 청구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요. 위기의 두 남자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전병헌 우리 대표님은 여러 직책을 두루 경험하신 아주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최경환 대표께서는 매우 묵직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 그리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했는데요. 노은지 기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인연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먼저? 방금도 보셨지만 사실 같은 날 각 당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같은 날? 네, 그게 바로 2013년 5월 15일인데요. 특히 이제 당시에 4시간 먼저 전병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내가 더 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덕담을 주고받았던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제가 4시간 먼저 탄생했습니다. 또 여당의 원내대표이시고 하니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병헌 우리 대표님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저보다 4시간 먼저 대표가 되신 분인데 아주 합리적이신 분이시고. 네. 저 영상을 봤는데 강병규 기자. 네. 근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어제 검찰에 나타났어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검찰이 내일 다시 나오라고 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불응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검찰은 긴급 체포까지 좀 계속 불응한다면 긴급 체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오늘도 출석을 해라, 내일 출석해라 했는데 왠지 불응할 것으로 기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 차례 이제 23일 날에 소환 통보를 했을 때는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의원총회에 나와서요. 현 정부의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 검찰은 수당 방법 안 가리고 나를 죽이는 데 현황이 돼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검찰은 그때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걸림돌은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더라도 최경환 의원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이 최경환 의원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로서는 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점이 하나의 그런 과제,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최경환 의원은 참 오늘 원래 검찰에 나타났어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자 내일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이요. 최 의원한테. 그런데 전 작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환 의원은 계속 지금 불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스스로 검찰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왜냐하면 같아요?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매우 핍박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활비에 대해서 자신은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에 끌려가더라도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버틴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전략을 짜려고 할 텐데 전병헌 전 수석이나 최경환 의원이랑 이제 참 비슷한 것이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들이 운명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명 공동체. 일단은 수술을 했던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네.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 점에서 최경환 의원의 이 지금 상황은 국회에서도 저는 더 이상의 방탄 국회는 되지 못할 것이다고 보고요. 예. 또 검찰도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명분을 축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사면 초과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가요. 최경환 의원 자택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데 그 앞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승객 이쪽이고요. 저기 딴 게 아니고
최경환 의원님 혹시 저기 집에 안 들으신 지 좀 오래되셨는지 좀 여쭤봐요. 그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세요. 차 저기다 세우시면 안 됩니다. 누가 빼달라고 바로 뒤로 뺐는데. 좀 빼세요. 최경환 의원님 좀뵌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못 뺐어요. 못 뵈셨어요? 네. 아니 지금 좀 집을 비우신다 싶어가지고. 네, 최경환 의원이 스스로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전병헌 대통령 전 정무수석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노은지 기자, 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네, 뭔가 서류에 약간 수정이 되는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요.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노은지 기자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게 구속영장입니다. 먼저 서류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는 게 구속영장인데요. 사실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한 가지 서류가 더 있습니다. 다음에 그 서류를 보실 텐데요. 네, 지금 이제 바뀐 이 서류, 이게 바로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겁니다. 검찰이 법원에 보내는 서류인데요. 이렇게 피의자의 이름과 직업, 주거지, 그리고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키워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발부와 기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기서 발부, 기각, 발부에 도장이 찍히면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보시면요. 먼저 발부에 도장이 찍혔었는데 구속영장 발부에 네, 예. 도장이 찍혔었는데 이게 수정 테이프로 지워진 그런 흔적이 남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각에 다시 도장이 찍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수정이 벌어지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어가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능성은 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도장이 좀 위치가 바뀐 이유, 먼저 도장을 잘못 찍은 단순한 판사의 실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발부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발부에 찍었던 걸 지우고 기각에 도장을 다시 찍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좀 의혹인데요. 법원 내에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처음에 발부를 하기로 했다가 결국 번복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법원은 사실 이게 뭐 극히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덜어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네. 단순한 도장을 잘못 찍은 판사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가 그게 이제 화이트로 지워지고 기각에 도장이 새로 찍혔다는 거예요. 전 작가님 보시기에 아까 노은지 기자가 3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전 작가님은 저 3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싶으세요? 당연히 3번이죠. 3번이라면 법원 내 외압. 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판사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고요. 그다음에 발부하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아니 세상에 어느 판사가 네. 지금 이미 마음을 다 정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다가 바꿔가지고 다시 옆으로 그렇게 그 정도의 판사라면은 이거는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인지 능력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결정 능력도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3번인 같아요. 뭔가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뭐 전 작가님의 그건 생각. 여러 가지 지금 법원의 예. 환경을 볼 때 저는 3번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물론이죠. 전 작가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강병규 기자, 예. 정말 이 전병헌 전 수석 관련해서 네. 정말 캐면 캐수록 뭔가가 새롭게 계속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그런 의혹은요. 해외 뭐예요? 출장을 갈 때도 부인을 동행해서 이제 협회 자금으로 관광 여행을 갔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새로 발견된 그런 의혹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선 두 번째 거부터 봐주세요. 아내와 모스크바 여행을 출장 일정에 추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관광 경비가 900여만 원이 나오는데 이 900여만 원은 어디서 썼냐? e스포츠 협회 예산으로 쓴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과도 이제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명예회장 자격으로 간 건데 e스포츠 협회에서 예산을 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단체인데 이제 다른 단체 예산을 빼서 이 출장을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년간 7천여만 원을 좀 횡령했다라는 그런 논란과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아무래도 계속 파면 팔수록 뭔가 새로운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동안 전병헌 수석이 이제 e스포츠 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부인한테 들어간 관광비만 1년 동안 4천여만 원이랍니다. 1년 동안 4천여만 원어치의 여행을 다닌 거예요. e스포츠 협회 돈으로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자, 전병헌 전 수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와대에 이제 정무수석을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후임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누가 정무수석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한병도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무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이 앉게 됐는데 노은지 기자 누굽니까? 네, 일단은 17대 의원을 지냈었고요. 친노계 인사로 상당히 유명한데 현재 정무비서관에서 바로 이제 승진을 한 겁니다. 바로 윗급인 정무수석으로요. 보시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정무특보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친노 직계 인사다 보니까 19대 지난 대선에 문재인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그래서 청와대 바로 입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좀 찾다가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오늘 이제 재밌는 기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뭐 최근에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걸리시는 거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량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가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병도다. 한병도를 약간 이제 아재 개그를 하신 건데 네.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 환영하는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친노 색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야당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작가님 어떨까요? 한병도 정무수석 일단 나이가 50세고요. 네. 초선입니다. 네. 17대 국회의원 한 번 했고요. 근데 이제 친노 인사예요. 근데 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무엇보다 여당보다 이제 야당과의 소통이 그렇죠. 중요할 텐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이렇게 색채가 강렬한 그 친노에다가 17대 그 전형적인 이 탄도리 의원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수석이라는 건 지금 사실 야당용이에요. 그런데 술을 한 병도 못 마시는 거는 좋지만 지금 전병헌 전 수석도 술을 한 병도 못 마셨던 사람이거든요. 아, 전병헌 전 수석 한 모금도. 수석이요? 예, 그래서 오. 꼭 저는 뭐 이 술을 권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너무 말짱한 정신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정치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여유 없는 인사다. 그리고 여당용의 인사고, 네. 즉 이제 민주당하고의 그 아주 매끄러운 소통을 위한 인사지만은 이른바 100석이 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네. 몰아세우는 인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러워요. 예, 나라를 알겠습니다.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 특히 한국당과의 소통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전 작가님 말씀이셨고요. 자, 계속해서 정치 데스크팀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코너죠. 이 사진 한 장 속에 숨겨진 네, 저 영상을 봤는데 강병규 기자. 네. 근데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어제 검찰에 나타났어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검찰이 내일 다시 나오라고 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불응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검찰은 긴급 체포까지 좀 계속 불응한다면 긴급 체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오늘도 출석을 해라, 내일 출석해라 했는데 왠지 불응할 것으로 기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 차례 이제 23일 날에 소환 통보를 했을 때는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의원총회에 나와서요. 현 정부의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 검찰은 수당 방법 안 가리고 나를 죽이는 데 현황이 돼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검찰은 그때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라는 네.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걸림돌은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더라도 최경환 의원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이 최경환 의원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로서는 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점이 하나의 그런 과제,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최경환 의원은 참 오늘 원래 검찰에 나타났어야 하는데 나타나지 네. 않자 내일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이요. 최 의원한테. 그런데 전 작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환 의원은 계속 지금 불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스스로 검찰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왜냐하면 같으세요?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매우 핍박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활비에 대해서
자신은 뭐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에 뭐 끌려가더라도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버틴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전략을 짜려고 할 텐데 전병헌 전 수석이나 최경환 의원이랑 이제 참 비슷한 것이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들이 운명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명 공동체. 일단은 수술을 했던 정황 때 저는 3번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물론이죠. 전 작가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강병규 기자, 예. 정말 이 전병헌 전 수석 관련해서 네. 정말 캐면 캘수록 뭔가가 새롭게 계속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그런 의혹은요. 해외 뭐예요? 출장을 갈 때도 부인을 동행해서 이제 협회 자금으로 관광 여행을 갔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새로 발견된 그런 의혹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선 두 번째 걸부터 봐주세요. 아내와 모스크바 여행을 출장 일정에 추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관광 경비가 900여만 원이 나오는데 이 900여만 원은 어디서 썼냐? e스포츠 협회 예산으로 쓴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과도 이제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명예회장 자격으로 간 건데 e스포츠 협회에서 예산을 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단체인데 이제 다른 단체 예산을 빼서 이 출장을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년간 7천여만 원을 좀 횡령했다라는 그런 논란과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아무래도 계속 파면 팔수록 뭔가 새로운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동안 전병헌 수석이 이제 e스포츠 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부인한테 들어간 관광비만 1년 동안 4천여만 원이랍니다. 1년 동안 4천여만 원어치의 여행을 다닌 거예요. e스포츠 협회 돈으로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자, 전병헌 전 수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와대에 이제 정무수석을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후임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누가 정무수석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한병도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기에 놓인 두 남자가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두 남자죠. 뭐 한 사람은 곧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될 것 같고,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아마 다시 청구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요. 위기의 두 남자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전병헌 우리 대표님은 여러 직책을 두루 경험하신 아주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 최경환 대표께서는 매우 묵직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 그리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했는데요. 노은지 기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인연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먼저? 방금도 보셨지만 사실 같은 날 각 당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같은 날? 네, 그게 바로 2013년 5월 15일인데요. 특히 이제 당시에 4시간 먼저 전병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내가 더 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덕담을 주고받았던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제가 4시간 먼저 탄생했습니다. 또 여당의 원내대표이시고 하니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병헌 우리 대표님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저보다 4시간 먼저 대표가 되신 분인데 아주 합리적이신 분이시고
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네.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 점에서 최경환 의원의 이 지금 상황은 국회에서도 저는 더 이상의 방탄 국회는 되지 못할 것이다고 보고요. 예. 또 검찰도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명분을 축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사면 초과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가요. 최경환 의원 자택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데 그 앞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승인 주려고요. 저기 딴 게 아니고 최경환 의원님 혹시 저기 집에 안 들으신 지 좀 오래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럼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세요. 차 저기다 세우시면 안 됩니다. 아유, 그거 빼달라면 바로 뒤로 뺄 좀 건데. 빼세요. 최경환 의원님 좀 뵌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죠? 못 뺐어요. 못 뵈셨어요? 네. 아니 지금 좀 집을 비우신다 싶어가지고. 네, 최경환 의원이 스스로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전병헌 대통령 전 정무수석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노은직이죠. 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네, 뭔가 서류에 약간 수정이 되는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요.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노은직 기자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게 구속영장입니다. 먼저 서류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는 게 구속영장인데요. 사실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한 가지 서류가 더 있습니다. 다음에 그 서류를 보실 텐데요. 네, 지금 이제 바뀐 이 서류, 이게 바로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겁니다. 검찰이 법원에 보내는 서류인데요. 이렇게 피의자의 이름과 직업, 주거지, 그리고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키워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발부와 기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기서 발부, 기각, 발부에 도장이 찍히면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보시면요. 먼저 발부에 도장이 찍혔었는데 구속영장 발부에 네, 예. 도장이 찍혔었는데 이게 수정 테이프로 지워진 그런 흔적이 남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각에 다시 도장이 찍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수정이 벌어지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어가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능성은 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도장이 좀 위치가 바뀐 이유. 먼저 도장을 잘못 찍은 단순한 판사의 실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발부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발부에 찍었던 걸 지우고 기각에 도장을 다시 찍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좀 의혹인데요. 법원 내에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처음에 발부를 하기로 했다가 결국 번복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법원은 사실 이게 뭐 극히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덜어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네. 단순한 도장을 잘못 찍은 판사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가 그게 이제 화이트로 지워지고 기각에 도장이 새로 찍혔다는 거예요. 전 작가님 보시기에 아까 노은지 기자가 3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전 작가님은 저 3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싶으세요? 당연히 3번이죠. 3번이라면 법원 내 외압. 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판사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고요. 그다음에 발부하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아니 세상에 어느 판사가 네. 지금 이미 마음을 다 정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다가 바꿔가지고 다시 옆으로 그렇게 그 정도의 판사를 하면은 이거는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인지 능력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결정 능력도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3번인 같아요. 뭔가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뭐 전 작가님의 그건 생각. 여러 가지 지금 법원의 예. 환경을